1단원 연습 문제 1-3번 요 식을 px로 나누었더니 몫이 이렇고 나머지가 이렇다 라고 했을 때 항상 식을 먼저 구성을 합니다. 요 식을 그냥 fx라고 할게요. fx는 px로 나누었더니 몫이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고 5x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거지. 자, 기본적으로는 요 식을 반대쪽으로 넘겨버리면 fx 마이너스 5x 플러스 8이 px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라는 얘기죠. 다 적으면 이렇게 될 테니까 요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직접 나눗셈을 해보면 되겠죠. fx 마이너스 5x 플러스 8을 무엇으로 나눠보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놈으로 바로 직접 나누어버리면 이때 몫이 px가 되고 나머지가 0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직접 나눗셈도 할 수 있겠고 식이 대단히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한번 추적을 해보죠. fx가 요 식이니까 직접 계산해서 나타내 6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16x 제곱 여기에 5x 빼면 없어지고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죠. 그 다음 px가 있을 것이고 지금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고 보지. 자 4차 식은 이렇게 최고차 항 2개 곱한 요놈밖에 나타나지 않을 거니까 최고차 6x 4제곱은 이쪽에서 2x 제곱일 때 나타날 것이고 마찬가지 상수항은 상수끼리 곱했을 때 나타나니까 이쪽에 상수항도 마이너스 2가 될 거다. 그 다음 1차 식이 있을 것이니까 그냥 ax라고 놓고 요 ax를 이제 x세제곱이나 x제곱의 개수들을 찾아서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자 3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우변에서 전개를 해서 나타나는 3차 항의 개수도 1이 될 것이다. 그럼 3차 항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개가 되겠네요. 그럼 3a 마이너스 4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정리해보면 a는 1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px는 결과적으로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식이니까 양쪽 항등식 일종의 개수비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개수비교법으로 찾아주시거나 아니면 생각하기 귀찮다 하면 직접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식의 구성이다. 1-5번이요. fx를 gx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한댔으니까 식 구성하면 fx는 gx 몫을 qx라고 놓고 나머지가 rx가 될 거예요. 식을 그대로 구성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fx gx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rx를 더합니다. 얘를 gx로 나눈 나머지라 그랬으니까 얘는 gx의 몫이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 새로운 나머지 r-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자, 이때 좌변이 gx, qx, rx 이렇게 나와져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gx, qx 플러스 gx 플러스 2rx가 되겠죠. 이놈에다가 gx, rx를 그대로 더해준 형태가 되니까 그럼 다시 이 식을 괄호죠. g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gx로 묶어버리면 gx qx 플러스 1이 되고 나머지는 2rx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이 되겠죠. gx로 나누면 누구를 fx 플러스 gx 플러스 rx를 gx로 나누면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될 수 있다. rx의 차수 자체가 gx보다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식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rx다 2rx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식만 잘 구성하면 된다. 1-6 fx를 x-1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한댔으니까 역시 식을 그대로 적어봅시다. fx는 x-1 qx 플러스 r 이렇게 되죠. 자 1차로 나눴기 때문에 r은 그대로 상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니까
xfx에 5를 더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변에도 전부 x를 곱해. 구성상 x-1을 먼저 적을게요. xqx 플러스 rx. 자, 여기까지가 xfx지. 전부 x 곱한 거. 여기에다가 5를 더한다. 이 식을 한번 더 보자니까 이놈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무엇이고 나머지가 무엇인지를 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x-1 1차로 나눴으니까 얘가 나머지냐라는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그치? x-1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가 돼야 되고 얘는 1차기 때문에 나머지가 아니다. 그러면 rx 플러스 5를 x-5로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더 진짜 나머지가 생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rx 플러스 5를 여기다 적자. rx 플러스 5를 x-1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나머지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라 라는 거죠. 이때 이 스몰 r 이게 진짜 나머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지. 나머지 r을 어떻게 확인하죠? 1로 x-1차로 나눴으니까 얘는 상수다. 양변에다가 1 집어넣어 버리면 그게 나머지가 되겠죠. 1 집어넣어 버리면 r 플러스 5 우변 r 겠지. 우리가 찾는 진짜 나머지는 요놈이다 라는 거네. 됐죠. 그 다음 몫을 구해내야지. 이 gx가 뭐가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죠. 실제로 나눠봐도 될 것이다. x-1로 나누면 그냥 r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때 여기에 나머지가 r 플러스 5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한 번 더 식으로 적어 볼게요. 이 rx 플러스 5를 무엇으로 나누었을 때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r이 되고 나머지가 r 플러스 5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됩니다. 얘가 누구냐? 줄여야 되겠네. 얘가 rx 플러스 5였다고. 그냥 그대로 다시 적어서 확인해 봅시다. x-1에 xqx x-1에 r 플러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여기 x-1, x-1이 공통인수라고 묶어서 인수분해 xqx 플러스 r 플러스 이렇게 된 거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자주 나오니까 주어진 식을 구성해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런데 우리가 나눈 제수가 1차였다. 그러고 보니까 나머지가 또 1차의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얘는 나머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라고. 그치? 나눗셈이 덜 된 형태였다. 여기에서 진짜 나머지를 뽑아내려면 rx 플러스 5를 x-1로 나누어서 다시 한번 몫과 나머지 뽑아내줘야 된다고. 이걸 최종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더라 이거지. 자, r 플러스 5는 상수죠. 그러니까 얘가 나머지가 될 것이다. 그 다음 얘가 몫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네요. 1-7, 1-8은 묶어서 설명을 해버릴게요. 1-7번 문제를 보면 주어진 게 요거다. x제곱 플러스 x-1이 0이다. 그러면 항상 이런 문제들은 요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 식을 변형시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잊지 마세요. 변형이다. 그럼 이 식의 변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변형을 시킬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 x제곱 플러스 x-1이라는 것들이 이 식에서 이 식의 전체 또는 일부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봐라. 자, 요놈 두 개 묶고 요놈 두 개 묶어서 펼쳐보면 x제곱 플러스 x-2 또 x제곱 플러스 x-12 플러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x 요 식의 일부 이런 것들을 찾아줘야 된다. 얘가 얼마냐라고 하니까 x제곱 플러스 x는 1만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1만 넘겨버리면 1이 되겠네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플러스 5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라는 거지. 자, 1번의 풀이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번도요. 이번에는 보니까 오차 이런 게 나타났어.
혹시나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한다든가 해보려고 하니까 x, x 4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여기가 끝이야. 더 이상의 변형은 뭐 이 식을 가지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지? 그러면 이번에는 요 식을 변형을 시켜서 x 4제곱이나 x 원래 식에 있던 x 5제곱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요것들을 변형하는 방법을 배우면 되겠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여기에다가 양변에다가 x제곱을 곱해버립시다. 그러면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0이다. 그러니까 이 변형은 다양해요. 뭐냐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이것의 제곱도 0이 돼요. 혹은 마이너스 1을 넘겨서 1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의 제곱이 또 1의 제곱이 된다고. 혹은요 x제곱을 그대로 놓고 1-x, x-1 부분을 이항시킨 거야. 그러면 x 4제곱은 1-x의 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변형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편한 식을 찾아주면 돼. 지금 형태로 봐서는 이 식이 가장 편하죠. 간편하다고. 그래서 이걸 그대로 계속 넣고 또 정리를 하면 될 거야. 한번 보죠. x 4제곱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대입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 자, 이걸 펼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여기서 x 세제곱이 있죠. 그럼 x 세제곱을 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거냐라는 건데 이걸 변형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일단은 이렇게 하자. x 제곱이 이거라는 것 처음 변형 이렇게 시키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x 세제곱 만들어 양변에 x 곱해버리면 되지. x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자, 들어갑시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3x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네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할 변형은 다 됐어. 3, 2차까지 내려왔으니까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x 이렇게 되지. 얘가 얼마였더라? 요 놈이잖아. 넘어가면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되겠지. 이렇게 변형을 해서 풀면 뭐 가장 간단한 형태가 되겠지만 자, 이런 게 잘 안 떠오를 수 있다. 그럴 때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양변에다 x제곱 처음에 곱해봤다. 그지? 이 상태에서 x 4제곱이 뭐냐라고 하면 x 세제곱 다시 마이너스 x 세제곱이죠.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대입합시다. x에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이걸 펼치는 거죠. 펼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그러면 이 마이너스 x 세제곱을 다시 여기 대입하는 거예요. 자, 어떤 짓 하는지 대충 감이 잡히죠. 들어가면 마이너스니까 x 세제곱 해서 2x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때 2x 세제곱 또 변형하는 방법은 똑같아. 양변에다 뭐 곱해버리면 돼. x 곱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x 세제곱 x제곱 마이너스 x는 0. 그래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거죠. 얘를 대입. 이겠죠. 그러면 아까와 또 똑같은 결과가 튀어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결국 뭐냐? 차수 맞춰주세요. 1번은 주어진 보기를 변형하는 거였고 2번은 처음에 주어진 이 조건식을 변형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어느 식을 변형할 건지, 어느 식을 어떻게 변형하는 게 편한지를 알아내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 이건 간단하니까 빠르게 하자. 합차죠. 요거 두 개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돼. 요것도 두 개 곱하면 또 합차죠. x 4제곱 마이너스 y 4제곱 마지막까지도 합차가 되니까 결국 x8제곱 마이너스 y8제곱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 2번도 자 a, b 같고요. c 부호 다르고 d 부호 달라. 그러니까 이 식의 변형은 a 플러스 b 그냥 치환해서 갈게. 이 부분을 a라고 해. 그 다음 c 마이너스 d를 이 통째로 b라고 할 거야. c 마이너스 d야. 그런데 마이너스 c 플러스 d로 부호가 박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마이너스 b로 변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대로 합차가 되겠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c 마이너스 d의 제곱 이걸 전개를 해주면
답이 되겠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2cd 마이너스 d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그 다음 3번 공식이죠. 요거 보기 차식의 형태가 되는 거. 5되었으면 당연히 외워놔야 되겠죠. x 4제곱 플러스 x제곱 y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플러스 y 4제곱인데 이것도 그대로 앞에서 쓴 요 공식 그대로 쓰이는 거죠. 보기 차식 제곱에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x제곱을 이상하게 적어 x제곱을 a y제곱을 b 이렇게 바꿔버리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요건 4제곱이지. b제곱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니까 또 공식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b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에다가 x제곱 다 집어넣으면 x8제곱 x4제곱 y4제곱 y8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4번 지금 지수가 2, 2로 다 똑같다.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면 4구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묶어서 지수는 분배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실제 곱할 때 요거 1 생략된 거니까 펼칠 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수 분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밑이 같거나 지수가 똑같으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지수가 똑같으니까 밑을 다 하나로 묶어버릴 수 있다. x-3 x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9 해놓고 요 전체의 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1번 같은 형태지. x제곱 마이너스 9제곱 x 4제곱 마이너스 81 해서 요것이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최종 정리 x8제곱 마이너스 162에 x 4제곱 플러스 81의 제곱, 요게 3의 4제곱이니까 3의 8제곱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도 괜찮겠고 되겠죠. 자, 4번과 마찬가지로 5번도 똑같은 공식이 되겠지. 지수 똑같으니까 묶어 x-2y x 플러스 2y 묶어 그냥 바로 갑시다. x제곱 마이너스 4y제곱 요것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펼치면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a 세제곱 그러면 x 6제곱 플러스 3a제곱 b 그죠? 플러스 3a제곱 b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4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x 4제곱 4y제곱 이렇게, 그 다음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4y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4y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공식 그대로 펼친 거니까 정리할 수 있겠다. 1-9번이요. 뭐 많이 보던 형태일 겁니다. 이건 그냥 보다 보면 그냥 암기될 거니까 어렵지 않게 풀어봅시다. 2의 제곱 플러스 1, 2의 4제곱 플러스 1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식하게 다 풀어 헤쳐도 상관없어요. 몇 개 펼치다 보면 규칙성이 보여요. 일단은 한번 해보자고. 2의 제곱, 2의 4제곱 그 다음 2의 제곱 이렇게 곱한 거야. 플러스 2의 4제곱 플러스 1 이걸 이제 순서대로 적어주면 2의 6제곱, 2의 4제곱, 2의 제곱, 1 이렇게. 1은 간단하게 2의 0제곱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저기 주어져 있는 지수들이 전부 다 짝수 차수들이기 때문에 펼쳐보면 이렇게 짝수차들이 순서대로 나열되는, 최고차가 몇 차가 돼요? 6차가 된다고, 그지? 2의 6제곱. 차는 아닙니다. 지금 전부 다 상수 계산이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6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6차에 해당하는 것까지 적어주면 돼. 어디서부터 1부터. 그지? 쭉 가다 보니까 이게 6차야.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몇 차가 되겠어? 2의 6제곱과 2의 8제곱을 곱하니까 2의 14제곱이 될 거야. 그 다음 30제곱, 62제곱, 이런 식으로 쭉 펼칠 수 있어, 그냥. 그럼 비교하면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푸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자, 거듭제곱의 차의 형태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이 앞에 뭐가 하나 있으면 계산하기 편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라고 하니까 합차로 만들어주자. 2의 제곱 마이너스 1. 그치? 얘네들이 두 배씩 커져 가는 이유가 바로 요놈 때문이죠. 합차, 연쇄적으로 계속 합차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2의 4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요놈하고 계산하면 또 합차가 되지. 2의 8제곱 마이너스 1, 2의 16제곱, 32제곱, 6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얘를 좌변에다만 곱할 수 없잖아. 곱하려면 양변에 같이 곱해야 되죠. 그럼 2의 제곱 마이너스 1을 여기에도 곱해야 될 것이다. 얘가 3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이 결과가 2의 n-1과 같다. 그러니까 n은 64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겠죠. 1-10번도 이어서 갑시다. 다음 식을 정리하여라. 뭐 이런 건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겠죠. 어려울 거 없을 거야. 그냥 펼치면 된다. 얘도 마찬가지. 자, 이런 거는 뭐 유제 이런 것들 하면서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두 개 먹는 거야. 1차 항의 개수가 같아지도록 해서 치환한 다음에 펼치는 거 잊지 마시고. 이건 공식이죠. 공식이고 이것도 공식이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마찬가지 공식. 그죠? 자, 요거 일단 먼저 이 두 개부터 한번 펼쳐보죠. 그럼 어떻게 되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요거 두 개는 어떻게 펼치겠어? 요 부분 치환 해서 펼치겠어. 그죠? 그런데 요 놈이 문제가 되죠. 얘를 치환했을 경우에. 지금 이게 4차 정리가 돼서 뭐 요걸 그냥 a라고 본다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3개짜리 연산이 돼서 그냥 얘는 무작 그냥 펼칠 수밖에 없어요. 그지? 그래서 이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푸는 거야? 공식이죠. 이렇게 두 개 묶고 이렇게 두 개 묶으면 공식이라는 거야.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공식을 활용하려면 공식을 많이 외우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완전히 자기 것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대충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어설픈 공부 방법을 가지고 있는 적극적이지 않은 공부를 하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수학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외웠는데 안 된다. 제대로 외우지 못한 거야. 확실하게 외우세요. 요거 공식, 요거 공식. 그 다음 펼쳐주면 될 거야. 이게 x세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이게 x세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뭐 할 수밖에 없어. 이제 얘는 이렇게 됐죠. 특별한 공식이 아니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8번 이것도 마찬가지죠. 공식 두 번 쓰도록 만들어놨네. 요거 공식이야.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이렇게 된다고. 자, 뒤에를 보니까 또 공식이 된 거지. 3차 이번에는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a 마이너스 b. 그럼 여기가 또 뭐가 돼?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해서 간단하게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이런 공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1-11 요거 먼저 정리를 하고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뭐 A, B니까 요거 이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면 A, B에 여기 다 집어넣는 게 아니야. 이렇게 따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좀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여기 A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A, B-C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거나 혹은 BB가 또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B를 묶어내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C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두 가지 형태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둘 중에 B-C나 A 플러스 B 계산을 했을 때 좀 더 편하게 되는 놈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B, C가 공통 부분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얘를 두 개를 빼게 되면 B-C가 상수가 돼버린다고. 그죠? 그래서 요거에 이용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B-C 하면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제곱이 되겠네. 요거 계산하면 하겠다. 12번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예요. 다른 건 관심 없어. x 4제곱만 궁금하다 이거죠. 그래서 식 적어놓고 4제곱이 되는 개수들만 찾으면 되겠죠. 2x, 3x제곱, 4x세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4차 이렇게 4차 맞나? 아니죠. 이렇게 4차 이렇게 4차 이렇게 4차 이렇게 되겠네. 개수만 계산하면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8이 되고 9, 8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요거 다 더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겠다. 13번이요. x 세제곱의 개수를 각각 a, b라고 한다 했으니까
우리 앞에서 푼 요 12번 문제 요것처럼 그냥 세제곱의 개수를 각각 찾아줘도 될 것이다. 그건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겠죠. 3번 곱해서 세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꼼꼼하게 모든 케이스를 다 확인해 주면 될 거야. 그런데 역시 이 문제는 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죠? 워낙 유명한 문제니까, 오래된 문제니까 보죠. 이 부분이 같다라는 거야. 같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식을 a 세제곱 이렇게 놓으면 오른쪽에 있는 식은 a 플러스 x 4제곱의 세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이 식은 우리가 펼칠 수 있어요. 그죠? a 세제곱 플러스 3 a 제곱 b 플러스 3 a 제곱 x 8제곱 x의 12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궁금한 건 x 세제곱의 개수야. 자, 얘를 펼치면 몇 x 세제곱이 나올 것인가 궁금한 거예요. 이걸 다 계산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니까 지금 뭐라고 나올 거야, 그지? 자, 여기서 x 세제곱의 개수는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확인해 보자 이거죠. x 12제곱 상관없어. x 세제곱. 여기도 x 8제곱이죠. a 제곱에다 곱하면 차수는 더 커질 거야. 여기도 x 세제곱은 나올 수가 없네. 마찬가지. 여기도 x 4제곱이라는 놈이 있으니까 x 세제곱 안 나와요. x 세제곱이 나온다라면 a 세제곱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x 세제곱의 개수는 오로지 이 식 내에서만 해결이 된다. 존재한다. 마찬가지 여기도 a 세제곱에서 존재한다. 보니까 이쪽 식은 다 의미가 없었네요. 두 개의 개수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빼면 0이 되겠다는 거지. 1-14번이요. 이런 문제들은 합 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합과 곱만을 이용을 해서 x의 몇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의 몇 제곱 이런 놈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로지 합과 곱만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문제 합이 주어져 있고 곱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이 곱을 어떤 식들을 주어진 식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 된다. 자, 하나씩 해보죠. 합곱을 이용해서 차를 나타내래. 그러면 그때 이 식과 이 식을 연결시킬 수 있는 식은 딱 하나 존재한다. 뭐냐?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 둘을 연결시키는 거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4ab 이래버리면 같은 거죠. 혹은 여기에 마이너스 4ab 이래버리면 같은 거지. 우리가 구할 게 여기니까 이놈을 여기다 두고 정리 16에 8 하니까 얘가 a-b의 제곱이 되겠다. 됐죠?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a-b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겠네요. 됐죠? 그런데 주어지게 a가 b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했으니까 a-b는 0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2루트 2가 a-b의 값이다. 라고 결론. 항상 주어진 조건 따지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냥 얘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죠. 합차. 문제 너무 쉽다. 얘 값 주어져 있으니까 두 개 곱하면 되겠죠. a 플러스 b가 4고 a 마이너스 b가 2루트 2가 8루트 2. 그 다음 역시 공식이죠. a 마이너스 b 세제곱 플러스 3ab a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변형 공식 이용하면 다 집어넣고 계산은 안 합니다. 계속해서 15번. 뭐 이렇게 또 주어져 있네요. 합 곱이 없네. 이 두 식을 이용을 해서 곱을 만들어내 달라는 얘기죠. 자, 곱부터 먼저 찾자.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곱셈 공식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변형 공식. x 플러스 y 세제곱에 3xy x 플러스 y 그지? 자, 왜 곱을 찾아내느냐? 밑에 보니까 1번에 곱이 있어서요 라고 해도 되지만 그 다음 보니까 뭐야? 전부 다 이런 모양들 찾아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합곱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1 플러스 3xy 이렇게 되죠. 얘가 19. 그래서 xy는 6이 되겠네요. 1번 조건 주어졌으니까 그 다음 문제는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얘는 x 플러스 y 제곱에 마이너스 2xy 이렇게 되고. 자, 3번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 같은 경우에 뭐 다양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보자고. 먼저 정석부터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제곱 y제곱 요 식을 이용할 수 있겠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2번에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계산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렇게 정리를 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여요. x세제곱 y세제곱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거야. 그 다음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지게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 뭘 빼야 되니?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xy 세제곱 x 세제곱 y 이걸 빼야 되겠죠. 자, 조금 더 정리를 합시다. 얘는 그대로 내려오시고 마이너스 xy 묶어내면 또 뭐가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이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4번 풀이가 된다. 해보죠. x 5제곱 y 5제곱이니까 편한 대로 변형시켜 얘를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x 플러스 y x 4제곱 y 4제곱 그 다음 뭐 하면 돼? 이렇게 한 걸 빼면 되죠. 그지? 마이너스 바로 가보죠. xy로 묶어내면 x세제곱 y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이해합니다. 이해하라. 그러면 얘도 구해내야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또 변형 x 플러스 y 세제곱에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도 되고 뭐 차수는 다양하다는 얘기가 딱 고정된 게 아닙니다. x제곱 y제곱 x제곱 플러스 y세제곱 어떤 방식이든 결과적으로 다 비슷비슷해요. 뭐 속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니까 다만 이러한 방식이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면 돼. 자, 여기서 이 두 개 곱한 것을 빼줘야 좌우변 같아진다. x제곱 y세제곱 x제곱 y제곱 역시 이 부분은 또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으로 묶어서 x 플러스 y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이해됐지? 자, 15번 이런 문제 항상 뭐 차수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계산 다 해낼 수 있다.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한다? xn제곱 y의 n제곱 이런 모양 그지? 이런 모양을 계산을 할 때는 여기를 x의 뭐 y의 뭐 그 다음 x의 세모 y의 세모 이렇게 보면 같아져야 된다고. 그래. 이렇게 했을 때 네모 세모 네모 세모 하면 요게 n제곱이 나오도록 해줘야 되겠지. 그죠? 그랬을 때 다시 빼줘야 되는 게 있다. 요놈들은 그대로 있지만 이렇게 두 개 곱한 것 이렇게 두 개 곱한 것은 좌변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x 네모 세모 y 세모죠. y 세모 x 네모 y 세모 마이너스 x 세모 y 네모 여러분들은 빼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계속 같은 형태의 문제라서 바로 이어서 갈게요. a 플러스 b가 4고 a, b가 이렇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역시 이 식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인수분해 공식 m제곱 마이너스 mn 플러스 n 제곱 요걸 이용해도 될 테고 또 하나 더 이용할 수 있는 게 변형 공식이에요. m 플러스 n의 세제곱 마이너스 3mn m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m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m 플러스 n과 mn을 먼저 계산을 해보자. m 플러스 n이라는 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bx 플러스 ay 이렇게 되네요. 정리해볼까? 우리가 a 플러스 b, x 플러스 y를 아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x 묶어내서 x, a 플러스 b 그 다음 이렇게 두 개 또 묶어내서 y, a 플러스 b 그러니까 a 플러스 b, x 플러스 y 이렇게 되죠. 4, 3 해서 마이너스 12가 되겠네. m 플러스 n 첫 번째 구해냈고요. 두 번째 mn 구해보자. mn이 ax 플러스 by에다가 bx 플러스 ay네요. 뭐 복잡한 생각하지 맙시다. 펼쳐보면 뭐가 나오겠지. ab x제곱 순서대로 펼치는 거야. 플러스 a제곱 xy
적합하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니까 b제곱 xy 플러스 ab y제곱. 자, ab xy xy ab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죠. 이해되겠죠? 정리해보죠. ab가 3 그러면 3x제곱 xy가 1 a제곱 그 다음 xy 1 b제곱 플러스 3y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럼 다 됐다. 3 x제곱 y제곱 묶어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역시 마찬가지 지금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꼴이 x의 뭐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의 뭐제곱 이런 형태야. 그러면 뭐만 알면 된다. 합곱 xy x 플러스 y 주어져 있으니까 왼쪽에다 정리를 할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xy 이렇게 되죠. 그래서 7 그 다음 a제곱 b제곱 역시 a 플러스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니까 10이 되겠네요. 넣고 계산 21에다가 10 31이 되겠네. 그치? 자, m 플러스 n mn 얘가 mn이었죠. 다 정리가 됐으니까 그대로 집어넣고 계산 17번 AB 주어지고요. 이런 식 구하라고 돼 있네. AB가 4니까 우리가 구해야 하는 식은 요 놈의 값이란 말이야. 그지? 역시 이 문제도 이런 꼴이라고. 무조건 뭐만 찾으면 된다. 합곱을 찾으면 된다. 그지? 지금 곱이 주어져 있으니까 요 식을 이용해서 합을 구해내라. 이런 얘기겠죠. 펼쳐보면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b 플러스 1 이퀄 5니까 여기서 요놈의 값을 구해내면 목적 달성이겠네. 그지? 자, 4ab 16 마이너스 2 a 플러스 b 그냥 x라고 놓자. 플러스 1이 5가 되니까 x 값은 6이 되겠네요. 그래서 a 플러스 b가 6 이렇게 돼 있죠. 역시 변형 공식을 통해서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36 마이너스 8 플러스 4 요놈을 계산하면 1번의 답이 되겠다. 자, 2번 역시 한번 보죠. 주어진 게 이것이고 구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2x를 뭐라고 그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 a 플러스 y가 7이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a 마이너스 y 이렇게 합곱이 주어져 있는 형태란 말이야. 그지? a가 2x였으니까 이 xy 역시 마찬가지 2xy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쪽은 6으로 변하겠죠. 이게 a니까 ay 이렇게 주어져 있는 형태다. 즉 합곱이 주어져 있는 형태다. 거기서 a-y를 구해야 되니까 역시 변형 공식을 통해서 요것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ay 이렇게 하면 a-y의 제곱이죠. 합과 차를 연결시킬 수 있는 공식은 요거밖에 없으니까 암기되어야 할 사항이죠. 당연히 49-24 하게 되면 25고요. 이것이 a-y네. 자, 특별한 조건이 없으니까 a-y는 플러스 마이너스 5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18번 여러 시험에서 그냥 변형되어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정도고요. 어렵진 않은데 해야 할 얘기들이 조금 사실은 많이 있어요.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이제 도형 중에서 지금 원의 일부가 나오지. 원 혹은 그것의 일부. 자, 이런 게 주어졌을 때 항상 찾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현이나 호 이런 것들이 등장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뭘 작도해야 되냐면 작도입니다. 작도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뭘 그려야 되냐면 항상 그 현의 길이나 호의 길이에 따른 중심각과 원주각을 항상 찾아줘야 돼. 이런 것들이 작도되는 방식으로 문제풀이가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죠. 항상 이 연관관계를 항상 문제를 풀면서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 현호 말고 이제 또 다른 직선들이 등장할 거야. 현호는 직선이죠. 뭔지는 알고 있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요걸 우리가 현이고 호고 여기 이렇게 잘라가는 이 선 얘를 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완전히 잘라버리면 이걸 할선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 다음 접선
뭐 원이나 부채꼴에 이렇게 접하는 선이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이 중심에서 접점에다 선을 끄면 이 접선과 중심을 연결한 이 선은 항상 90도를 이루게 된다는 거. 이런 선을 작도를 해줘야 된다. 중심에서 수선의 발 이런 거 작도해야 된다. 그 다음 요 안에 보면 이제 직사각형 문제를 읽어봐도 직사각형이란 말이 주어져 있고요. 4분 원이라는 말이 주어져 있고 직사각형이란 말이 주어져 있으니까 요런 포인트를 잡아내. 이 문제를 푸는데 직접적인 뭐 그렇게 실마리가 된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야. 하지만 항상 원과 사각형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잘 보이지 않을 때 이러한 풀이 과정을 좀 따라가시면 좋겠어요. 자, 사각형이 직사각형. 직사각형의 성질이나 정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이 둘이 평행하다는 거. 그지? 마주보는 대변들이 평행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각이 전부 90도가 된다는 거. 이 정도의 성질밖에 없어요. 오케이. 직사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실제 문제 푸는 데는 어떤 도형이 쓰이느냐라고 하면 압도적입니다.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직각삼각형을 푸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떠올려야 되는 건 두 가지다. 하나, 피타고라스. 이거밖에 없다고 보면 돼. 항상 직각삼각형을 제대로 작도해 나갈 수 있는가. 그 다음 두 번째, 삼각비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가. 뭐 이 정도입니다. 알겠죠? 도형과 관련돼서는 이런 것들 항상 연결시켜줘야 되니까 잊지 맙시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죠. 반지름의 길이가 8이거든. 그 다음 뭘 구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이걸 구하랍니다. 그걸 풀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이 내부의 넓이 18짜리 직사각형 OCDE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네. 자, 합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CCE, EB를 뭐 순서대로 XYZ라고 놓아봅시다. 여기를 X, 그 다음 Y, EB를 Z 이렇게 놓죠. 나머지 길이 관계들 항상 길이의 정량 관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이에 대해서 항상 표시를 하고 그 관계를 잡아 나가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가 8-x 여기를 z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8-z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라고 보니까 요놈의 요 직각삼각형 그지? 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하나 나왔네요. 피타고라스. 네? 이런 식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항상 문제를 푸는 그 실마리는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것들 중에 당연히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것이 y제곱이야. 요게 하나씩 하나 나왔네. 자, 그 다음 또 다른 식이 이제 필요하죠. 문자가 지금 3개이기 때문에 최소 식이 3개가 주어져야 될 것이야. 그지? 그런데 이제 여기 숨겨진 조건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y 값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원이 주어지면 그 내부에 적당한 선들을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문제에서. 여기 지금 이렇게 주어진 이 선이나 이 선 있죠. 이 선들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4분원을 반원으로 확장시켜 봤을 때 이놈은 현의 일부가 된단 말이야. 그지?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뭘 작도를 해달라고 그랬죠? 원이나 중심각. 그지? 그래서 어떤 중심각을 찾게 되냐면 D에서 O로 끊는 바로 이러한 놈들이 이러한 중심각을 작도를 하게 돼요. 그지? 물론 지금 상태에는 이 부채꼴에 대한 중심각이 호 BD에 대한 중심각이 작도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 DA에 대한 중심각 이런 것들이 작도된 거라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DO 또한 EC와 길이가 같게 된다고. EOCD가 바로 뭐기 때문에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알겠죠? 이것이 직사각형의 성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DO를 작도함으로 인해서 이 DO가 Y와 같다라는 성질을 잡아낸 것. 즉 원에서 우리가 뭘 작도해줘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의미로 파악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중심각 작도를 했다. 그래서 DO의 길이가 EC의 길이와 같으니까 즉 EC는 반지름과 같다. Y가 8이라는 거죠. 알겠지? 문자 하나 줄어들었네. 그래서 여기가 64.
됐죠? 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라고 하니까 넓이가 18이라 그랬거든. 두 개 곱하면 18이 되겠네. 자, 이렇게 됐죠. A, B, B, A 이런 모양이네요. 8-x를 A라고 놓고 8-z를 B라고 놓자. 그러면 A제곱, B제곱이 64, AB가 18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x 플러스 y 플러스 z였다고 보지. 그래서 뭘 구하는 것과 똑같아졌다. a 플러스 z 플러스 8, y가 8이니까. 자, 이제 정리해보죠. 여기에서 제곱 주어져 있고 곱 주어져 있어. 그럼 뭘 잡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합이에요. 합, 곱에 관한 얘기다. 정리합시다.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를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64. 모르니까 그냥 x라고 놓읍시다. x제곱에 마이너스 36은 64. 그래서 a 플러스 b가 10이라는 게 나오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겠죠. 당연히.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a가 뭐였다고? 8-x 8-z 였다고. ab가 16 마이너스 x 플러스 z. 얘가 10 또는 마이너스 10이 돼요. 그지? 자, 그럼 둘 중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나 아니면 둘 다 되거나 확인해 봐야죠. 자, xz는 뭐였어? 요 길이야. 이 x와 요 길이 z. 이놈들의 길이 조건들, 제약 조건들을 반드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x는 뭐보다 작다? 8보다 작아요. 그죠? 마찬가지 z도 8보다 작아요. xz 둘 다 8보다 작아. 그러면 얘는 16보다는 작게 되겠죠. 얘가 음수가 되려면 x 플러스 z가 16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0은 될 수가 없어. 요거겠네. 그지? 이해됐죠? 그래서 x 플러스 z가 얼마냐라고 하니까 6이네요. 최종적으로 답 나왔다. 그지? 이게 왜 a야? x죠. 그래서 답은 6 더하기 8 해서 14. 이런 식으로 구해내게 되겠다. 이 문제 자체를 푸는 것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도형을 해결해 나가는데 방법론들이 무엇이었는가? 항상 잊지 말기를. 1. 직각삼각형이다. 마지막 일단은 19번 문제. 역시 초고전 문제죠. 아마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 문제는 있었을 겁니다. 아마. 문제로서 큰 가치는 없어요. 애들 교과서에서도 한 번씩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집에서 아직도 실려 있다라는 게 신기한 정도의 문제입니다. 봅시다. 대각선의 길이가 14라고 그랬어요. 직육면체의 대각선이라는 것은 이 꼭지점 A와 G 요걸 지나는 요 내부를 관통하는 이 가장 긴 선, 요걸 우리가 대각선이라고 불러. 자,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사각형이 보이고요. 이런 평행한 선이 있을 때 너희들이 이제 보통 만들어내는 도형이 뭐냐면 직사각형 이런 것들이야. 그지?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도형이라는 것은 이런밖에 없어요. 피타고라스, 삼각비 이 두 개만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지금 AE 요거 요 선하고 요 선 두 개가 작도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지. 그 상태에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그냥 작도를 하면 돼요. E와 G를 끄면 된다고. 이런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됐지? 여기서 다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대각선의 길이가 14라 그랬으니까 AG가 14인데 이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나타내보죠. 모서리 길이 합이 주어졌으니까 모서리의 길이들을 각각 표시를 해놓죠. 그러면 EFG 요 삼각형도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EF가 Y에 의해서 요 EG의 길이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죠. 높이가 Z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AG의 길이는 루트 요거 제곱 요거 제곱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피타고라스 과정에서도 다 배워놓은 사실이야. 이제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이게 얼마다? 14의 길이를 갖는다라는 거죠.
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z제곱 하면 얘가 14의 제곱이 되겠네. 그 다음 모서리 길이 합이 88이라고 그랬으니까 x 4개, y 4개 4개 이렇게 4개 z 4개 각 모서리의 길이의 총합은 4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될까요? 이게 88이라고 그랬으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88. 문자가 하나 늘기는 했습니다만 이 상태도 결국 뭐냐라고 하니까 합 곱에 가는 얘기다. 그럼 우리가 찾아낼 건 뭐냐라고 하면 xy, yz, zx 요걸 찾아내겠다는 얘기지, 그지? 마침 묻는 게 또 뭐야? 이걸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직육면체의 건널비라고 그랬어. 건널비는 요 사각형들의 넓이를 다 합치면 되겠죠. 육면체니까 면이 6개, 넓이가 똑같은 것들이 2개씩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총 건널비는 요게 될 것이다. 요것만 구하면 답이 나오겠네. 변형 공식이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z제곱 얘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에다가 2배 xy, yz, zx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196이고 잠깐 이거 4 안 나눴죠? 22지 22의 제곱 마이너스 2 xy, yz, zx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여기 얼마야? 자, 484, 484, 196, 288, 144가 되나? xy, yz, zx는 아마도 144. 이럴 필요 없죠. 이제 2 나눌 필요 없지.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요거니까 288.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토형 문제가 나왔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둘러싸인 어떤 입체 도형이라면 그 내부에서 직각 삼각형을 어떤 식으로 작도를 해 나가야 될지를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잡으시오. 그게 이 문제의 교훈이 될 겁니다.